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최근에 작업실에 계속 있지 못하면서 영상을 따로 찍을 시간이 잘 없어서 제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최근에 생각했었던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미술이랑 관련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런 얘기도 제 작업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아실 텐데, 뭐 근거가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제 뇌피셜인 이야기들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로 해볼 이야기는 고대 문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고대 문명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뭐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잘 없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굉장한 미스테리들이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졌었던 피라미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클레오파트라가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클레오파트라가 여왕이었을 때 그 시대와 지금 간의 간격보다, 그러니까 거리보다 클레오파트라가 옛날에 원래 이집트에 있었던 옛날의 피라미드와의 간격이 더 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도 피라미드는 엄청나게 고대의 유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집트의 멀쩡한 피라미드들은 다 한 4천년, 최소 4천년에서 5천년 전에 지어진 그때의 피라미드라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시대나 뭐 기원전, 기원 후가 된 다음에 지어진 피라미드들은 오히려 그전 피라미드들보다 오래가지 못하고 그렇게 크게 만들지도 못하고 보존이 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미스테리죠. 원래는 저런 계단식이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좀 매끈하게 뭐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확인할 수는 없긴 하지만, 아니면은 뭐 중남미에 있는 그런 문명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뇌수술을 했었다라는 증거들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기계 문명들이 있었던 흔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원에다가 이제 도시를 짓고 살았는데 도대체 무슨 기술력으로 여기다가 이러한 도시들을 짓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알 방법이 없죠. 근데 그 알 방법이 없는 것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기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의 역사나 그런 것들을 뭐 기원전 역사부터 뭐 삼국시대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좀 상세하게 알고 있잖아요. 물론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도 있지만 뭐 종이나 나무 아니면 하다못해서 돌에 이렇게 글씨를 새겨가지고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비교적 정확하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기술력이 있었고 삶의 생활들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명들은 분명히 뭔가 차라리 2000년대쯤보다 훨씬 더 발달된 문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록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지금의 뭐랄까 발전되는 사회생활을 봤을 때는 옛날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관공서 같은데 전부 다 종이로 철을 해가지고 다 쌓아놨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가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종이로 쌓아놓는 게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공간도 적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진이나 전쟁 같은 데가 생겼을 때 종이나 뭐 나무 어디다가 새겨놨었던 그런 것들은 되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전산화 처리를 하고 있어요. 책도 요즘에는 이북으로 보는 세상이 됐고, 기록물들을 오히려 전산화 처리를 해서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한 군데에다만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공유를 하고 아니면은 블록체인 방식으로 저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조금 더 뭐 기술이 발달하면은 어떤 기술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뇌수술이 가능했고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뛰어난 천문학 기술,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건축 기술이 있고 그 정도의 기술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도
컴퓨터나 태블릿 PC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도 인간이었으니까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한 거죠. 종이나 이런 데다가 일일이 다 기록을 하는 게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정보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들,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 같은 이러한 정보들은 전부 다 그 당시에 컴퓨터 아니면은 뭐 컴퓨터를 뛰어넘는 물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 데에다가 저장을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유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정보들은 다 컴퓨터에 있었으니까.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뭐 제 유튜브 지금 영상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컴퓨터 안에 존재를 해요. 나중에 컴퓨터나 멀티미디어 장비들이 다 없어지고 남아있는 건물들이나 그런 걸로만 나중에 먼 후대 인류가 지금의 인류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예측하기 힘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중요한 자료들은 다 컴퓨터로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문명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을 했다가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고도로 발달했다가 이런 것이 좀 몇 번이 반복이 됐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왜냐하면 인류가 생겨난 지가 그러니까 현생 인류의 모습이 뭐 학자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한 10만 년에서 4만 년이라고 친다. 뭐 짧게 봐서 4만 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000년 정도 전까지는 대략 알기는 하지만 한 5000년 전만 된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1만 년, 2만 년 전에는 극도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최근에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뭐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밑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태어나고 요즘 인도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 고위직의 사람들은 다 피부가 하얀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피부 자체가 약간 신분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잘 사는 사람들은 다 하얀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하니까. 그리고 똑똑한 사람 밑에 똑똑한 사람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어느 정도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거의 다시 만들어진 나라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해외에서는 대부분 뭐 정치는 전통적인 정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다라든지 기업도 뭐 전통적인 그 기업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문의 문화라기보다는 그냥 아직까지는 돈을 많이 번 재벌의 문화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가문의 문화가 굉장히 있단 말이죠. 그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정치를 하고 아버지가 정치를 잘했으니까 아들도 정치를 잘할 거야. 딸도 정치를 잘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만 하더라도 지금 뭐 총리나 아니면 시진핑도 그 정치 가문의 그 자식들이었죠. 우리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신분제라는 것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뭐 원시 시대나 이럴 때는 서로 평등했었지만 똑똑한 사람 밑에 똑똑한 사람이 태어나고 잘생긴 사람 밑에 잘생긴 사람이 태어나고 이러한 그 핏줄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서 그런 신분제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다시 또 그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뭐 똑같은 얘기라고 지루해하실 테니까 아무튼 신분제가 다시 또 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해서 신분제가 없어졌는데 다시 또 신분제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아까 얘기했던 고대 문명이 생겼다가 다시 또 사라졌다가 고대 문명이 다시 생기고 마치 들숨을 쉬었다가 날숨을 쉬듯이 낮과 밤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뭐 이건 좀 다른 궤도의 이야기인데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까 하다가 제가 뭐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거가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곁다리로 한번 해볼 이야기인데 한참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던 얘기들이 있어요.
떠돌아다니다는 얘기라기보다는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 건데, 그러니까 구한말에 조선에 왔었던 그런 뭐 유럽이나 미국의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야기들 있잖아요. 사진 자료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와, 조선 말 때는 사람들이 정말 미개했었다. 미개하고 기괴하고 지저분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뭐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지금처럼 뭐 유럽에서 한국을 온다라는 게 돈만 있으면은 뭐 올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었고 배를 타고 한참을 와야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한국으로 오는 그런 배편이 많았을 리도 없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는 뭔가 굉장한 뭐라고 해야지 성과를 내서 가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열풍들이 있었죠. 심지어는 사람을 전시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가 전시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실제로 유럽에 가서 박물관 뭐 이런 데 전시하고 와 신기하다 하면서 구경을 하고 심지어는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도 한국인들을 전시를 하면서 구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세상엔 이렇게 신기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거의 새로 가는 곳은 그러니까 외계나 비슷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대륙을 발견을 했을 때 거의 외계인을 뭐 만났다라고 해야 되나? 외계 행성을 개척을 한 거나 거의 다름이 없었던 거죠. 아무튼 이 사람들이 엄청난 투자를 가지고 왔으면은 가서 뭘 할까요? 대부분 한 것들이 책을 씁니다, 책을. 책을 쓰면은 거기에 저기 뭐냐 한국이란 나라를 갔더니 우리랑 비슷하더라. 별거 없더라. 하면 안 되겠죠. 와,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야만적이고 뭐 밥은 뭐 엄청나게 먹고 무슨 참외를 막 한 2, 30개씩 먹고 아니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서 이 책을 팔아 먹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과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사진을 찍더라도 지금처럼 디지털 카메라로 막 무조건 많이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개수도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거, 그리고 사진 하나를 찍을 때도 뭐 지나가다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좀 연출을 해야겠죠. 왜냐면 옛날 사진은 현상을 하기 전까지 이게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굉장히 공을 들여서 찍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나 왔다 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뭐 무조건 야만적이었고 되게 지저분했었고 뭔가 막 기괴하고 이런 것들을 100% 믿기만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좀 생기는 거죠.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인터넷에서 본 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사학과에 계신 분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를 100%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를 가지고 갖다 팔아야 되는 건데 얘기를 과장을 하고 어느 정도 또 만들어내는 게 있고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냐.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혹시 그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금 그 책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나온 책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책이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뭐 어떤 거냐면은 어디를 갔더니 뭐 아프리카 어디에 어떤 신 같은 존재가 있는데 원숭이한테 날개가 달려 있고 막 이런 게 있고 사진도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50세가 됐는데도 나이를 먹지 않는 뭐 여자가 있다. 뭐 하면서 되게 기괴하고 신기한 사진들이 많았는데 근데 실제로 뭐 탐험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막 그럴듯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정말 이런 일들이 있구나 했는데 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당연히 사실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책이 아마 한 3권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1권까지는 좀 그럴듯했는데 2권, 3권 가면서 좀 소재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별거 아닌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자료도 없고 좀 그림 자료만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거 있죠. 옛날에 그 내시호인가? 어떤 유럽의 어떤 그 호수에 공룡이 산다.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디 깊숙한 숲속에는 그 털복숭이 인간이 산다.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조작으로 밝혀진 거는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이 부풀려서 이야기를 꾸며낸 그런 것들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걸 왜 믿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또 그게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저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도인데, 100년 전, 네? 한 15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가보지도 못했고 뭐 갈 일도 없고, 그런데 저 먼 나라에는 뭔가 신비한 뭐가 있고, 아니면은 신비하거나 아니면 기괴하거나 회개하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덜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의 뭔가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게 진짜든 아니든 뭐 확인을 해보겠어요. 아니면은 책을 샀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런 것도 오래된 기록이긴 하지만 다 믿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 얘기가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고대 문명의 뭐 자료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저는 나름대로 뭐 괴를 같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이 모든 거는 그냥 저 혼자만의 뇌피셜이었고요. 뭔가 작업 얘기가 아니라서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좀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좀 너무 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뒤로는요, 뭐 별 얘기는 없고 그냥 청소를 하는 영상이에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청소를 하는구나 라고 할 일 없는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 하나 깔아 드릴게요.